공복에 이렇게 먹으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귀와 눈을 밝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건강지킴이 황금정보통입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 식사는 하루 3끼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밥을 거르면 에너지가 부족해져 활동을 대비한 우리 신체의 준비가 불충분해지고 포도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뇌의 활동이 떨어져서 지적 활동이 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쁜 아침 시간에는 여유 있게 한 끼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렵지요. 그렇다 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공복감만 없애기 위해 가볍게 끼니를 때우고자 바나나, 우유, 커피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래서 점심과 저녁을 과식하게 되어 지방이나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를 축적시켜 비만이 될 수 있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장성희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 박사는 공복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식품은 주로 신맛이 나는 과일과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키는 우유, 고구마 등의 식품이라며 공복 상태에서는 자극이 되는 식품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 감자, 달걀 등 위에 자극을 적게 주는 식품과 병행해 섭취하거나 따뜻하게 조리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공복 시에 먹으면 좋은 아침 식사를 알려드릴게요. 든든한 아침을 위해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고구마는 공복에 섭취하면 타닌과 아교질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속쓰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고구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다면 공복의 고구마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하지요. 아침 공복 상태라면 고구마 대신 감자를 선택하세요. 감자는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속쓰림이 없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 및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C가 10에서 30mg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염증을 막고 완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른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C는 조리 시 대부분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식사 때 감자를 삶아 으깨서 먹는 경우가 많지요. 더불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감자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2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잘 붓거나 평소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감자를 갈아 즙으로 먹어보세요. 삶은 감자, 감자 수프 등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감자는 부종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감자의 풍부한 칼륨이 짠 음식을 먹었을 경우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는 식물성 섬유소인 펙틴이 들어있어 아침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삶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경우 감자의 비타민 B1이 설탕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쓰여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감자의 칼륨 성분은 몸속에서 소금이나 된장의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따라서 삶은 감자를 먹거나 감자국을 만들 때 소금이나 된장은 건강상 어울리는 배합이지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역할도 해 혈압 관리와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지요. 하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빈속에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위를 보호하면서 사과의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 이는 위산과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사과로 인한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지요. 사과와 양배추는 모두 혈액 청소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를 내지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 벽에 들러붙으면
고지혈증에 이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프로니펜은 설포라판 성분이 많은데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과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장을 청소하는 데 좋은 성분으로 배변 활동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는 칼슘 배설을 억제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모두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완경을 겪는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사과, 양배추의 다이어트 효과를 빼놓을 수 없지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이 커져 점심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 등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지요.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완전 식품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도 좋고 빈속에 먹어도 속쓰림 등 부담이 없어 아침에 먹기 좋은 식품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계란으로 속을 채운 후 마시면 위를 보호할 수도 있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생성을 돕고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억, 학습 능력 등 뇌 건강에 기여하는 영양소인 콜린도 풍부합니다. 달걀은 모든 식품들 중에서 레시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레시틴은 기억의 저장과 회생에 필요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사람의 뇌는 수분을 제외하고 30%가 레시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시틴 흡수율을 높이려면 달걀은 반숙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아직도 콜레스테롤을 걱정해 달걀 섭취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달걀 등의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간에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개의 달걀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또한 달걀의 레시틴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들어있는데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레시틴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시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도 아침 빈속에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두부는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점심 과식을 막을 수 있어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좋은 아침 식사이지요. 요리할 시간도 없이 바쁜 아침이라면 전날 잘라놓은 사과와 양배추에 두부, 삶은 달걀까지 곁들이면 훌륭한 아침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벌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먹게 하며 독을 풀 뿐 아니라 온갖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헌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듯이 꿀은 예로부터 식품과 약용으로 이용됐습니다. 취침 전에 먹으면 숙면을 유도해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꿀은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뇌를 활성화해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압 조절과 피로 해소에 좋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며 자항 운동을 활성화하지요. 꽃이 사랑의 대가로 곤충에게 지불했다는 이 꿀은 1kg을 채집하기 위해서 벌이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꿀을 매일 하루 한 스푼씩 섭취할 경우 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소량의 꿀 한 스푼을 섭취해보세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꿀에는 한 큰술당 17g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어 이 정도의 양은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는데 충분합니다. 또한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 등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막을 보호하고 신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해독작용으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귀한 황금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